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대통령실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서 올해 안에 발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올해는 이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대통령실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기자 먼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좀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뭐 대외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네.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재정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일종의 로드맵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도태평양은요, 그동안 미국의 아시아 전략 그리고 또는 중국 경제용 전략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경제 안보 공동 협력체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미국과 일본, 호주는 물론이고 유럽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배터리, 반도체, 식량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음에도 사실상 논의가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주목받았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예, 이걸 뭐 당초 올해 안에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네. 미뤄질 것 같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복수의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예. 일단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외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유를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면은 정말 또 변수가 많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좀 주요하게 영향을 줬던 변수들은 좀 어떤 걸 거론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식량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전략 수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핵심 광물은 물론이고 밀 등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는 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랬죠.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 전략의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면서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이 변수 사안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 미중 갈등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거의 또 확정지은 상황이라서 네. 이런 이슈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은요,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러니까 3년임이 사실상 확정된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외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미중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한중 협력을 추진하는 게 자칫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일단 주의해야 한다. 이런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예.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또 중국의 외교 전략까지 이렇게 굵직한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캐나다랑 칠레가 이제 우리나라랑 핵심 광물 협력을 좀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한국과 캐나다의 그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 때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캐나다 역시요,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립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그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또 근거가 있습니다. 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이 지난 14일 한국을 방문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멜라니 장관은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 진전시켜야 할 우선순위 공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멜라니 장관은 이후에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의 키맨인 김성한 안보실장과 비공식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예.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예.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칠레를 찾아서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 역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변수 사안들 들어봤지만 또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인 만큼 전략 수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디까지 좀 수립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외교부의
북미과에서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전문가 의견을 최소화할 정도로 외부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을 최소화할 정도로 보안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이어서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초 이때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여러 변수로 인해서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세안과 미국, 중국, 대외협력 방안만 이때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 확인을 했는데요. 외교부에서 확인해 주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였습니다.